네,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 거의 뭐 대장격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폭도 좀 큰 상황입니다. 이슈 나온 부분을 보면 체코가 이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전주 전반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체코가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했냐 사실이냐? 네, 일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제 자국 정부 그리고 한수원이죠.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이제 보류했다. 그렇다면 계약을 왜 보류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 수도 있다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EDF 프랑스 전력공사가 아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이제 원전 계약이 이제 취소되거나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 계약은 무효다, 혹은 뭐 특허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의가 제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60에서 90일 안에는 이제 정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게 내부 진정 규정이죠. 일단 반독점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경우 우선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계약 취소를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웨스팅하우스가 언제든 태클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전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이고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일에서 90일, 그러니까 두세 달 안에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불확실성인데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계약 체결을 언제까지로 예고하고 있냐? 내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만 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에서 90일이 현 시점부터 밀리더라도 내년 3월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냐? 사실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협력 관계였죠.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초기 원전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어요. 이건 사실이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한수원이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근데 한수원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지금은 경쟁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우리 기술이니까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체코 사업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기술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일단 좀 태클 걸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한 근거는 한수원이 공공조달 절차를 위반했다 요건데 이번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달에 대한 절차 예외 적용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그 EDF가 체코 원전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에 비슷한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체코 반독점 당국이 당시에도 체코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도 원전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제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이제 그 한수원의 그 원전 계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 요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전력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주가 조정폭을 보면 이제 대우건설, 한전기술 뭐 다 빠지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조정폭이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단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당분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약간의 딴지 걸기일 가능성이 높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기업의
그 존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환경이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딴지 걸기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2, 3개월 후면은 좀 결론이 날 문제다. 그래서 계약 취소나 이런 사태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기관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한 9월, 10월부터는 상당히 좋아져요. 양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상승 추세로 가다가 오늘 이슈로 하락인데 신기하게 또 21일 평균선에 딱 걸리고 이제 살짝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라서 아마 요거는 이제 주가 회복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SMR 사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견고하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SMR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소형 원자료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그 소형 원자로 관련된 그 수혜 기업이 진짜로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원전 이슈가 워낙에 크고 한국이 원전 강국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기술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심에는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SMR 부분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는 기존 대형 원전 대비해서 갖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전 원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전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슈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좀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전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후속 이슈들을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